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과 함께하는 돈나무 주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2월의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제롬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목요일장도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강 후강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또 우리가 방심할 수 없겠죠. 워낙에 또 이슈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인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들 세워야 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중에 저희가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들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세워드릴 예정인데요. 방송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50분만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이 시간 이외의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목요일 이외에 24시간 동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매일같이 활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저희 프로그램명 돈나무 주식 5글자만 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선착순 30명만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야지 비번 없이, 그리고 단돈 1원도 들지 않게 입장이 가능하실 텐데, 제 검색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 느껴지신다면 하단에 QR코드 들고 계시는 폰카메라 간단하게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링크 주소 클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아낌없이 드리는 나무와 같은 방송인데요. 또 냉정할 땐 냉정합니다. 50분에는 선착순 딱 30명, 지금 136명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나서 문을 닫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명심하시면서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딱 한 번 진행하는 돈나무 주식입니다. 저희가 매주에 한 종목씩, 이러한 시장일수록 종목백화점으로 많은 종목을 대응하기 좀 힘든 시장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딱 하루에 한 종목만 공략 종목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제로 제가 생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였죠. 네옴시티 수혜주로 꼽히는 다스코가 수익률 3%를 기록을 했습니다. 타이밍 짚어드리고 있고요. 정치 테마주였는데요. 목표 수익률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전략들 노란톡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스코 한 종목만 보여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수익률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레전드 수익률로 195%를 기록했던 한일사료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정확한 종목들의 수익률 그리고 종목명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만 매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란톡을 통해서 실제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 짚어드리고 있고요. 모든 분들을 다 도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전문가분은 한 분이고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드려야 되기 때문인데, 자, 33명 딱 소수정예로 과외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톡을 들어오셔야 되고요. 아낌없이 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냉정하게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50분 이전까지 노란톡을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명, 매수 매도 구간,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비중 전략까지 저희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또 주린이 분들 아직까지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지수가 아직까지는 최근에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이 어려운 만큼 주린이 분들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 자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매일 저녁 개인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해서 내가 고수라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러한 분들까지 저희가 다 케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실까요?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하는 방법 좋은데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여기 간단하게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주소가 뜨는데요. 그것만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모든 것들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생방송의 묘미가 뭘까요? 저희가 시장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오늘 딱 한 종목 무료로 드릴 건데요. 실시간 종목 분석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2월의 시작이 좋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 넘게 오르면서 8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브젠에 이어서 시티케어 그리고 오늘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에 덩달아서 미래 반도체주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많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상위 종목들이 왜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 한해서 내가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서 좀 수익을 내야 될지 그러한 전략들까지도 한번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돌아와서 2부에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일주일에 딱 한 번 목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돈나무 주식입니다. 오늘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정강 후강의 흐름을 나타내는 바람에 저도 오늘 양봉 패션으로 빨간 옷을 입고 한번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다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고요. 좀 간만에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피가 0.97% 오르면서 2,473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76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반도체주들 위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환호하고 있는 만큼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떠한 전략들 필요할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모든 것들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분까지만 무료로 선착순 30명만 받을게요.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간단하게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링크 주소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138명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애교 뿜뿜 무지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김성태님도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30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딱 한 번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영웅 전사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전 10시의 남자, 주식농부, 돈나무의 영웅 전찬남입니다. 2022년과 다르게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먹구름이 조금 좀 짙어진 부분이 좀 확실히 걷어지면서 일단 시장 자체가 아주 크게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더욱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시장 상승에 발맞춰가지고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으로 또 희망 드릴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다음에도 다음 달도 돈나무와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전략들 세워드릴 거고요. 오늘 한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무료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30명만 받을 예정이고요. 10시 13분 구간인데요. 딱 50분까지만 무료로 오픈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돈나무 주식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것도 좋고요. 웬만하면 QR코드 빠르게 1초 만에 입장 가능합니다. 폰 카메라로 찍고 자동적으로 뜨는 링크 주소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시 키워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한 종목을 무료로 드리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지금 굉장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고 그리고 이슈에 민감한 시장인 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종목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은 1위로 오브제 종목이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브제는 현재 11% 넘게 오르면서 5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HLB 그룹 인수 소식에 이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어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또 분각을 받고 있죠. 삼성전자에 이어서 미래반도체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이슈별로 오늘 종목들 분석을 들어가 볼까 하는데 가장 먼저 1위를 달리고 있는 오브젠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떠한 이슈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 오브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생방송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조금 상승 나오는 종목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조회수, 즉 한마디로 검색을 통해 가지고 검색 상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해드린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생방송이 가장 큰 매력이고 이거를 다른 타 방송에서 하지 않고 우리 돈나무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크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 오브젠 같은 경우는 뭐 회사 사명만 들어보면은 무슨 인덕션 만드는 회사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가전가구 이런 조금 고급 듣고 보니 브랜드, 그러네요. 뭐 인덕션 만드는 회사 같은데요. 일단 이 오브젠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방금 얘기한 건 농담한 거고 농담과 다르게 이 회사는 조금 AI 전문 업체입니다. AI 전문 업체고 마케팅 솔루션 이런 부분을 좀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일주일 사이에 뭐 브레인 컴퍼니라든지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뭐 줌이 인터넷이라든지 그 외에 뭐 오픈베이스라든지 여러 좀 AI 업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크게 상승 나왔었는 이유가 바로 챗 GPT라고 있습니다. 이 챗 GPT가 어떤 거냐면은 미국의 AI 업체에서 만든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인데 이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로 채팅을 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각 같은 경우와 조금 유사하게 흡사하게 조금 이렇게 채팅 같은 경우를 하고 그런 수준으로 올라왔다라는 이슈와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 챗 GPT를 보고 요거 한번 써보니까는 나도 놀랬다. 뭐 대통령 연설문이라든지 신년사 같은 경우도 이 챗 GPT를 통해서 써도 문제 없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평가를 높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 챗 GPT 관련 종목들, 즉 AI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가 네.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 나오면서 오늘 이 오브제 같은 경우도 실제 시장에서 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사실 이 오브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뭐 MP라든지 이런 AI 업체들과 다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지 3일도 한 일주일도 안 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공략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 주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략하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AI 업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해서는 수익을 누리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진입을 고려하셨던 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하지 얼마 안 된 AI 관련 오브젠 첫 번째 종목을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종목별 장세에 따라서 저희가 발맞춰서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브젠과 현재 용호 상박으로 좀 빠르게 1, 2위를 다투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6% 오르면서 83,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하시면 노란톡을 들어오셔서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안에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 종목 실검 분석으로 저희가 코너를 바꿔봤는데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상담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하단에 QR코드 간단하게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돈나무 주식 치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분까지 30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다수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또 굉장히 큰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덩달아서 미래반도체가 오늘 21%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3위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시장은 6위였는데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재 뭐 장중에 실시간 검색 순위로 3위 정도에
있고 그리고 이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를 제가 조금 이게 왜 현재 3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요. 네, 조금 퀄컴 그리고 인텔 한마디로 조금 세계의 좀 유수한 글로벌 좀 반도체 회사잖아요. 이 인텔과 퀄컴과 조금 합작을 해가지고 XR 기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XR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혼합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2016년, 2017년에 제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었던 게임 같은 경우가 바로 포켓몬고라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가 조금 AR 현실, 즉 증강 현실 같은 경우를 활용한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AR을 통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진짜 이 포켓볼을 던져 가지고 그렇게 좀 눈앞에 보이는 핸드폰 상에서 보이는 무슨 피카츄라든지 라이츄라든지 이런 걸 잡는 거였는데 네. 실제로 조금 이렇게 AR 증강 현실 그리고 VR을 가상 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AR과 VR을 조금 합친 거를 우리는 혼합 현실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흔히 XR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물론 기술만으로도 뛰어나지만은 그 외 미국의 조금 유수한 반도체 회사인 퀄컴과 인텔이랑 합작해가지고 이거를 좀 XR 기기를 전문적으로 만든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이 XR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뭐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기뿐만 아니라 OLED라든지요.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이 조금 필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지금 실시간 검색상에서 3위를 기록한 이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이 시스템 반도체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네, 좀 XR 기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파트너사로 두고 있고 그리고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XR 기기 수혜주로 부각이 돼서 오늘 좀 장중에 이렇게 조금 17%나 좀 상승이 나오면서 실시간 검색 순위 3위에 있는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네, 미래 반도체주가 오늘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안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덩달아서 신화콘텍도 오늘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 또한 삼성전자와 퀄컴, 구글과 엑사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6%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현재 미래 반도체와 이렇게 신화콘텍,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다 하신다면 어떠한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아주 좋은 질문 같아요. 네 근데 뭐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반도체 섹터가 크게 계속 눌림이 나왔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제로 코로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가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물가 같은 경우가 체감이 안 될 정도, 이제 체감이 좀 될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월만 하더라도 우리 집 아파트 관리비도 엄청 올랐거든요. 그렇게 맞아요. 가스비가 엄청 오른 것처럼 네. 실질적으로 조금 이 생활 물가가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가 계속 상승 나오게 되면은요,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생산이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고 수요는 둔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업종이 조금 약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또 대한민국의 현실에 다른 외국의 현실과 다르게요. 네, 대한민국의 현실이 좀 법인세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뭐 대만의 TSMC든 일본의 뭐 반도체 회사든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 한마디로 좀 다른 우방국의 정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반도체 즉 법인세를 좀 크게 인하를 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크게 키우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현재 조금 워낙에 여야가 조금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는 반도체 그런 법인세 부분이 시원하게 못 내려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이 반도체 업황이 조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둔화되고 좀 어두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일단은 무엇보다도 일단 경제를 또 살리려는 현재 대통령의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좀 크게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보유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를 공략하기보다도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는 하되 일단은 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단가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전략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좀 부각을 받았던 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실시간 종목 순위를 분석해 보면서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자, 이러한 시간들 매주 목요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도 증시 키워드와 여러분들에게 드릴 종목이 남아 있는데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0분까지 입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료 입장 시간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선착순 30명만 받을 건데 28분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
남겨져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자 QR코드 간단하게 찍으시면 됩니다. 폰 드시고요. 기본 카메라 켜세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가 뜨니까요. 그걸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또 증시 키워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키워드입니다. 네, 한미 국방장관이 북핵에 대응한 확장 억제 강화를 약속한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올해 첫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실시가 됐습니다. 연합훈련에는 미 공공 전략 자산인 B1B 전략 폭격기를 포함해서 한미의 5세대 전투기를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 이슈로 인해서 이제 한반도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이슈들, 그러니까 영향들이 미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실제로 뭐 북한 같은 경우가요. 뭐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가 이게 실제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감정적으로 되게 큰 조금 이슈가 좀 큰데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서 좀 러시아가 좀 승리하게 되면은 북한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 잘못된 시그널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계속 고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그리고 좀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좀 이게 북한 같은 경우가 추가로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실제로 조금 지난 30년 동안 북한이 좀 대한민국 상대로 좀 도발을 한 것보다도 2022년에 1년 사이에 북한이 조금 대한민국 상대로 도발을 한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좀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횟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2023년 같은 경우가 2023년 즉 올해에는 북한이 좀 대한민국 상대로 조금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한다기보다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대화의 국면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조금 얌전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한미 군사 연합 훈련 같은 경우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북한 자체가 일단은 더욱더 뭐 미사일 실험이라든지요, 또는 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는 조금 여력이라든지 경제적인 여력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일단은 이런 북한이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일본 같은 경우가 좀 전범 국가의 타이틀을 좀 던지고 이제 좀 경찰 국가와 다르게 또 직접 군인을 조금 양성하고 또 군인 같은 경우 좀 한마디로 국방비를 계속 좀 빚을 내면서까지 국방비를 늘리는 이런 조금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실제로 조금 중국이라든지 뭐 북한 같은 경우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부 뭐 인사들 같은 경우는 뭐 전범 국가의 뭐 군사비 증강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뭐 그거는 과거고요. 어디까지나 지금은 한미일 뭐 군사 공조와 또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북한의 위협으로 벗어나기 위해선 이런 식의 또 도발성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국방에 대해서 또 안보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을 또 몇 차례 또 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쉽게 좀 군사적 도발을 해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증시가 하락할 거라 보진 않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또 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까지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증시에는 크게 영향은 없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조금 북한의 도발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군사적 도발 같은 경우는 한다 하더라도 뭐 시장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좀 크게 있기보다도 오히려 조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당연한 부분이고 좀 무난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의 도발보다 저는 미 연준의 FOMC 회의라든지 제롬 파월의 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금 지금 눌림 나온 반도체라든지 이런 회사들 공략하셔가지고 조금 수익을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될 때마다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크게 시장이 움직였던 만큼 이와 관련한 이슈들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증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관련 종목들이 오르곤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평소에 좀 관심이 있었거나 또 이 이슈에 따라서 좀 이미 전략을 좀 세우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관련 종목에 관심이 있다 한다면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옥석 가리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옥석 가리기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회사 그리고 2022년 물론 상장사들의 매출적인 부분이 2021년과 다르게 크게 악화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걸 안 한 회사 이런 거 좀 보시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반도체 회사 투자를 하시거나 제약바이오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또 고객사로 두고 있는지 파트너사로 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시고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 회사 또는 2차 전지 회사 같은 경우 공략을 해보시면 좋고요. 굉장히 좋잖아요. 뭐 2차 전지 하면은 삼성 SDI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 뭐 제약바이오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제로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로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조금 소규모 회사, 즉 한마디로 중소형 조금 상장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지수 하락할 때는 그 회사의 주가가 같이 동반 하락하지만은 지수 상승 나올 때는 오히려 큰 폭으로 조금 삼성전자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삼성 SDI보다도 큰 폭으로 상승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크게 부각이 돼서 또 여러분들 계좌에 또 수익을 내드릴 거니까요. 그런 종목들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도 나는 영웅 전차남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싶다.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그냥 네.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제가 오늘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립니다. 제 손 밑에 바로 있는 QR코드 있죠? 요 QR코드 통해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세요. 그리고 QR코드 향해 들이대시면은 우리 돈나무 노란톡방 링크 나옵니다. 제가 농부 복장으로 조금 여러분들께 투자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이런 돈나무 우리 노란톡방 링크 나오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여러분들이 QR코드 통해 들어오신 노란톡방에 직접 공유해드려가지고 여러분들 계좌에 또 수익을 크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증시 키워드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됐던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로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증시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분석을 도움드렸고요. 방송 1시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증시 키워드 짚어드리고 실시간 종목, 상위 종목들 분석 도움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종목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종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짧고 이 시간 이외에도 누려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명 돈나무 주식 이렇게 검색하시고 그냥 프로필을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 방법이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여기 딱 들이대신 다음에 자동적으로 뜨는 링크 주소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5명 정도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한 20명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아직까지는 충분합니다만 방송 시간이 10시 32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50분까지 빠르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종목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수익률이 입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주 다스코 종목이 3% 수익률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레전드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PPT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일사료가 195% 그리고 MPC 우선주가 89% 수익률 기록하면서 이 모든 종목들이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도 한 달 안에 크게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이었던 만큼 또 언제 이러한 종목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오늘의 종목이 그러한 종목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요. 정확하게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이밍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빠르게 노란톡 입장하셔서 미리미리 대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다리던 지금 종목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 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하는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게임 섹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게임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 4시에 미국 연준에서 제롬 파월 의장께서 금리 같은 경우를 조금 0.25%로 인상을 했고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조금 1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였냐?
디스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를 조금 둔화세가 보이고 있다. 직접 그 입에 나와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이 제롬 파월 의장께서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뭐 연준의 목표치인 2% 가까이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좀 계속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조금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0.75%로 올린 거와 0.75% 자연수 스텝으로 4연속 올린 것과 다르게 0.25%, 즉 지난 뭐 연말 같은 경우는 0.5%, 그리고 올해 오늘 같은 경우는 0.25%를 인상을 하면서 금리 같은 경우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거죠. 그리고 3월 같은 경우에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올리고 그 뒤부터는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했기 때문에 그쵸. 지금 뭐 미국의 기술주 같은 경우에가 좀 크게 조금 상승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거와 조금 타이밍이 굉장히 좀 부합되게 조금 챗 GPT 이슈로 인해서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조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크게 상승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오늘만 하더라도 물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저랑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은 없지만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술주 종목 중에서 대형주 같은 경우가 상승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금리를 속도 조절을 하겠다 했을 때 당연히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장이 조금 이런 금리를 인하겠다 동결한다고 했을 때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10원 정도 내려가면서 121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1210원대에서 움직이면서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과거와 다르게 작년과 다르게 지금 3만 달러, 즉 하나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3천만 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인 섹터 같은 경우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은데요. 네. 이 코인 섹터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은 개인 투자자 및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우려감이 클 겁니다. 아, 요즘에 무슨 FTX 사태라든지 뭐 루나테라라든지 그리고 바이낸스 사태라든지 이런 조금 코인 거래소 사태 등으로 인해서 코인 종목들 같은 경우 건드는 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또는 너무 좀 이거 지금 건드면 손실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인을 개발한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즐겨 하시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인 그런 게임에 실제로 이 P2E 서비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코인을 통해서 아이템을 결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유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 회사예요. 한때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6만 원, 7만 원까지 움직였었는데 이 회사에서 발행한 코인 같은 경우가 이 회사에서 조금 자체 발행을 했다. 사실 뭐 주식도 자체 발행을 한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코인도 아무리 개발사라고 하더라도 코인의 조금 유통량을 임의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시중에서 확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더욱더 큰 범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라든지 뭐 빗썸이라든지 이런 좀 주요 조금 이런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퇴출이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일단은 장외에서 이 회사가 개발한 위믹스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위믹스. 근데 이 위믹스라는 코인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에 금리를 0.5%로 속도 조절하고 나서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월이 마지막 되기 전, 즉 3주라는 그 시간 동안에 위믹스라는 코인이 정말 2배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도 10%, 15% 이상 또 추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지만은 아직까지도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추가로 상승 나오는 이유가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인상하기보다도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기조 입장을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크게 좀 바꾼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도 금리를 2월 달에 또 올리냐 아니면 또 3월에 올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지만은 금리 같은 경우를 추가적으로 조금 올리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월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천남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네. 실제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금리 같은 경우를 올해 또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인상을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실제로 묘하게도 2024년은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고요. 그리고 2024년은 대한민국의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실제로 조금 서민 경제 같은 경우에
이런 조금 생활고라든지 네. 경기 침체, 한마디로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면서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지만은 새로운 조금 이런 조금 악마 같은 경기 침체가 또 조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시장을 좀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크게 하락이 나오겠지만 주식시장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 기업 같은 경우도 줄도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또 강달러 현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렇게 조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정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한 건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요즘 생활 물가가 가스비 오른 거에서부터 체감을 할 수 있듯이 실제로 조금 현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좀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같은 경우는 네. 현재 행정부, 대한민국 행정부든 미국 행정부든 더욱더 빠르게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은 내년에 총선이 있고 미국은 내년에 대선이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런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요. 네, 국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작년처럼 옥죄일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조금 이런 금리 인하나 동결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코인 섹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크게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 종목으로 오늘 2021년에 6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었던 오늘 이 회사를 가지고 오게 됐고요.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인 거고 두 번째 모멘텀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는 제로 코로나를 벗어나서 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위드 코로나를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확진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중국에 조금 투명하게 이런 사망자나 확진자를 좀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큰 부분이긴 하지만은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2021년 11월에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2022년 3월까지 뭐 신규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사망자 같은 경우는 계속 나날이 폭증하는 모습 보여줬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나서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고 또 무엇보다 중국 같은 경우에서 이달 3월입니다. 즉 다음 달이죠. 다음 달 3월 같은 경우에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양회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중국의 공산당 대회 같은 경우인데요. 이 공산당 대회 때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은 한해 경제 상황이라든지요, 한해 경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국정 상황이라든지 대외적인 상황이라든지 한마디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것만큼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런 많은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면 국가 정체가 또 결정하는 행사입니다. 근데 이 국가 정체가 결정하는 행사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 중국의 좀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시중의 조금 유동성 자금을 풀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푸는 단위가 어느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냐 하의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중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또 이거는 당연히 중국과 좀 밀접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금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인하가 되고 인플레이션 한마디로 중국이 그동안 꽁꽁 싸맸었던 이런 지폐 같은 경우를 꺼내면서 중국의 조금 인플레이션 즉 중국의 소비가 조금 확대가 되면서 조금 인플레이션이 크게 완화가 되고 이는 또 경기 회복으로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가 2,700, 2,800까지 저는 올라간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관련 종목들 코인 섹터 꼭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랑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영상이고요. 네. 두 번째는 문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게임입니다. 우리 쪽 아나운서님께 저번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네네. A팝이란 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K-팝이 아니라 A-팝이요? 네, A팝. 어떤 말일까요? 이게 사실상 네. K-팝 하면은 알잖아요. 네.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원더걸스, 뭐 소녀시대 같은 경우가 실제로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워낙에 한국 노래가 좀 대박을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맞아요. K-팝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중국인들 같은 경우가 좀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웃겼어요. 이게 또 신조어기도 한데 이거를 K-팝이라고 하지 말고 아시아팝이라고 하자. 아. 네, 한마디로 조금 우리나라의 좀 이런 가요 같은 경우를 조금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어디까지나 K-팝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팝이라고 벌써부터 중국인들은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대한민국의 가요와 문화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가 중국인들의 일상에 아주 크게
조금 자리 잡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의 게임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의 일상이 가장 크게 자리 잡았거든요. 근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가 이번 양해에서 조금 외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 미르M이라고 있어요. 미르M 이게 리니지만큼이나 크게 조금 재미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 1월 31일에 조금 이런 오픈 런칭을 했을 때도 이게 조금 이 서버 자체가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미르M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회사 여러분들께서 꼭 저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정리해서 그냥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금리 인하됐을 때 올라가는 종목, 네, 코인 섹터로 올라가는 종목.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사람보다도 중국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식으로 말씀 주셨어요. 어쨌든 게임주다. 오늘 드릴 종목이 게임주다라고 결과를 먼저 말씀 주셨고, 그리고 이 종목이 잘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의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 기업 자체가 자체적으로 코인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힌트를 드렸는데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 노란톡을 통해서만 짚어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제 6분 남았는데 무료 입장 딱 20명만 더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 최대한 많이 나눠볼 예정이지만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만 종목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제 폰 드셔야 돼요. 오픈 채팅방 키시고 검색창에 돈나무 주식 저희 프로그램명 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러블리 로즈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기 초보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제는 검색하는 방법이 조금 급하실 수 있어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5분 남았으니까요. QR코드 찍으세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링크 주소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게임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금리 동결에 따라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코인을 제작하는 게임주들이 또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 종목을 굳이 택하신 이유가 또 궁금하고요. 오늘 좀 쉬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3거래일 정도 좀 급상승을 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실지 그 부분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정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많은 게임 회사, 롱투코리아라든지 넵툰이라든지 이런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이 회사를 픽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단은 이 회사를 픽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나운서님께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제가 조금 지난주와 다르게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좋습니다.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뭐 1월 같은 경우에 뭐 급여 같은 경우를 받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급여 받으면 평상시 뭐 하세요? 맛있는 거 먹고 적금 그렇죠. 들고 하죠. 네, 실제로 많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가 네. 네, 물론 투자를 저도 그렇지만은요. 급여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취미생활로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실제로 자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를 그쵸. 또 위해서 적금이나 은행 적금이라든지 주식 투자나 이런 코인 투자하시는 분도 많은데 근데 제가 오늘 이 회사를 픽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이 회사의 대표이사님께서 장현국 씨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현국 씨 같은 경우가 네, 이 회사 있잖아요. 2023년 1월에 급여를 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요. 근데 이 분 같은 경우가 급여를 받았을 때 네, 다른 데 쓰지 않고요. 이 회사에서 발행한 코인을 전부 다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네. 이 회사에서 만든 위믹스라는 코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대표이사님께서 투자한 돈만 하더라도 6억 가까이가 된다고 해요. 근데 6억을 투자를 하셨는데 손실이 또 얼마일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그만큼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6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손실률만 현재 62%요. 즉 한마디로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6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62%가 손실이라고 하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나 손실인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말할 뻔했네. 이 회사를 네. 믿고 투자한 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마음을 조금 알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코인 자체가 크게 상승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이거를 또 물밑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또 그게 기대 부응해서 또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오너 리스크.
오너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나 좀 주식을 처음 시작해볼까? 주식 시작해볼까? 좀 주식 뭐 사야 될까?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시겠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 많이 사실 겁니다. 그쵸. 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단순히 유명해서가 아니라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오너 리스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자리 잡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가 자리 잡고 있고 워낙에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의 라정찬 회장이라든지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이라든지 신라젠의 전 대표이사인 문은상 씨가 거기 대표이사로 있었다고 하면은 물론 삼성전자가 그만큼 클 수도 없었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실제 투자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오너 리스크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발전하고 주가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이사부터가 급여를 받으면은 이 회사가 만든 코인이랑 뭐 주식에 여러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식 네. 시장에서 네. 특수관계인이나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하는 건 악재예요. 하지만 특수관계인이나 대주주, 그 회사의 오너 같은 경우가 주식을 매입한다는 거는 자사주 매입으로 주식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일단 오너 리스크도 없고 재무도 탄탄하고 금리도 인하했으니까 꼭 잡아야 되는 회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바로 제 밑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우리 돈나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했네요.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면서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관해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